자, 안녕하세요. 저스입니다. 자, 오늘 9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냉정하게 남은 기간 동안 과연 어떻게 해서 합격을 해야 될지 전체적으로 제가 방향 설정을 한번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현강에서는 내가 이번 주 수업 시간에 이제 전반 이제 기출문제로 새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에서 다 설명을 해드렸었고, 혹시라도 이제 뭐 결석을 해서 수업을 못 들었던 학생, 또 인강을 통해서 이제 보는 학생들, 또 업로드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또 이제 독학을 하는 학생들,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촬영하는 영상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기준으로 이 동영상을 좀 9월 개강과 맞춰서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시간이 좀 안 돼서 조금 늦게 촬영을 합니다. 자, 과연 이제 편입을 합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9월 달부터 과연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느냐. 자, 세부적으로 한번 얘기합시다. 뭐 어휘, 문법, 독해, 논리, 그리고 이제 수학까지 해서 한번 얘기해 볼 텐데, 일단은 첫 번째 어휘입니다. 어휘. 자, 나는 솔직히 말해서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 우리 어휘 공부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어휘 공부 왜 하냐? 누군가는 그러겠지. 어휘 문제를 많이 맞기 위해서 어휘 공부를 합니다. 에이, 그건 뭔가 잘못된 생각이지. 어휘 공부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독해나 논리를 할 수 있는 기본 실력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또 하나 더 해볼까 그러면? 뭐 얘기 나온 김에 문법 공부 왜 하냐? 문법 공부. 그럼 또 누군가는 되겠지. 문법 문제를 많이 맞기 위해서 문법을 합니다. 뭔가를 잘못 배운 것 같은데? 문법 공부도 첫 번째로 하는 이유는 뭐야? 독해나 논리를 할 수 있는 기본 실력을 만들기 위함이지. 그러니까 솔직히 독해나 논리, 뭐 전략도 좋고 스킬도 좋고 뭐 배경 지식도 좋고 또 뭐 플러스 마이너스 순적 엽접도 좋은데, 솔직히 말해서 독해나 논리 문제 해봐서 알지 이제. 어느 정도의 번역과 해석이 되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번역과 해석이 된다는 건 기본적이나 어휘나 문법이 잡혀 있어가지고 구문적인 것들이 딱딱딱 보여서 우리나라 말로 그걸 자연스럽게 해석을 하고, 아, 글 쓰는 사람이 나한테 이 말을 하고 싶은 거구나 라고 파악이 되잖아. 그럼 솔직히 독해나 논리 문제 플러스 마이너스 순적 역접 다음 얘기고, 뭐 스킬 전략 그것도 다음 얘기고, 솔직히 까놓고 해서 100문제 중에서 90문제 이상은 풀릴 것 같은데, 물론 그런 것도 있지. 어느 정도 이상의 번역과 해석이 됨에도 불구하고 안 풀리는 문제들이 있어. 그런 것들은 진짜 스킬과 전략이 필요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순적 역접이 필요하긴 해. 근데 그보다도 이전에 우리는 일단,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이거야. 어휘나 문법 공부하는 첫 번째 이유는 결국 여태껏 뭐 하기 위해서 독해나 논리를 할 수 있는 기본 베이스를 만들기 위해였던 거였지.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거야. 여태껏 공부를, 솔직히 이건 있어. 공부를 안 했다가 있고 공부를 못 했다가 있어. 근데 지금까지 어휘나 문법이 어느 정도 이상, 그 얘기는 뭐냐면 독해나 논리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실력이 아직까지 안 돼 있다는 건 네가 공부를 못하는 건 아니야. 네가 공부를 안 한 거야. 물론 공부머리도 있어. 공부머리도 존재하긴 하지만 성실하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깔리거든. 노력이라는 게. 솔직히 지금 뭐 공부를 하는 학생들 대부분 뭐 1월달이나 아니면 3월, 뭐 빨리 시작하는 학생들은 뭐 작년부터 시작할 수도 있을 거고, 좀 늦게 시작했다 해도 뭐 5월부터 많이 시작을 했을 텐데, 솔직히 지금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어휘나 문법이 안 잡혀 있다는 건 네가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야. 네가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네가 노력을 안 한 거야. 솔직히 말해서. 안타까워, 솔직히 말해서. 자, 그럼 잘 봐.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어휘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그래서 이 얘기를 한 거야.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어휘 공부의 첫 번째 이유는 독해나 논리를 할 수 있는 기본 실력을 깔기 위해서야. 그러면 과연 독해나 논리를 할 수 있는 기본 실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어휘가 제일 필요하냐? 이게 약간 생뚱맞을 수 있어. 일단은 내 밑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기준으로 얘기할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이거야. 고필이 영단어. 우리 하반기 때 책이 개정돼서 새로 나왔지. 그래서 똑같은 책이 이제 이겁니다. MD 복화 수능. 이거야. 그러니까 이 책이 없는 학생들은 그러니까 고등학교 어휘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 기초 어휘를 얘기하는 거야. 기초 어휘. 그리고 항상 어휘 공부할 때는 내가 부탁을 할게. 프린트 갖고 성의 없이 외우는 거 아니야. 똑같은 시간을 투자해서 우리는 최고의 효율과 최대 효율을 올려야 돼. 그 얘기는 뭐냐면 프린트 갖고 성의 없이 외우는 거 아니다. 프린트 갖고 외우는 거 일주일밖에 기억 안 나. 근데 책 갖고 제대로 외우면은 한 달이 기억나. 프린트 갖고 외우면은 5시간이 걸려. 근데 똑같이 책으로 갖고 외우면 2-3시간이면 끝낸다. 그게 효율성이라고 하는 거야. 공부는 항상 효율적으로 해야 돼. 프린트 갖고 제발 좀 외우지 마. 자, 그래서 고필이 영단어, MD 복화 수능, 고등학교 어휘, 우리가 말하는 기초 어휘를 얘기하는 거야. 자,
학생들이 착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왜 독해나 논리가 안 되지? 내가 어려운 어휘를 몰라서 독해가 안 돼. 논리가 안 돼. 그건 네 생각이야. 솔직히 특히 독해는 고등학교 어휘 정도의 수준만 알아도 제대로 알아도 독해하는데 크나큰 지장 없어. 물론 독해 지문 내에 정말로 말 같지 않게 어려운 어휘가 몇 개 나와. 근데 그거 몇 개 몰라도 독해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어. 그러니까 착각이야 착각. 네가 독해를 할 수 있는 기본 실력이 안 된다는 건 이 정도 수준의 어휘가 되게 취약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내가 제일 답답한 경우가 뭐냐면 그런 경우야. 뭐 학생이 중간에 학원을 옮겨서 오든 뭐 독학하는 학생들이 학원에 오든 처음에 이제 딱 그 얘기야. 특히 하반기 때는 그 얘기 많이 하거든. 독해나 논리가 제일 필요합니다. 독해나 논리가 정말로 취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독해나 논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지금 남은 수업을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하러 왔습니다. 정말 좋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 학생을 불러서 어휘 시험을 봐보지. 그럼 현실은 뭔지 알아? 고등학교 어휘 100개 중에서 뜻 쓰는 것만 해도 한 80개밖에 못 맞아. 그럼 문제는 뭐야? 독해나 논리를 못하는 게 아니라 독해나 논리를 할 수 있는 기본 실력이 아예 없었던 거야. 근데 자기는 그거를 몰라. 기본이 잡혀있을 때 뭐 독해나 논리 하던가 말던가 할 거냐. 기본 어휘도 모르면서 무슨 독해나 논리를 하냐. 상식적인 얘기지. 근데 아직까지 그걸 모르는 학생들이 꽤 많아. 생각보다. 편입 준비생들의 절반 이상이 될걸. 됐어? 그래서 자 원래 형광에서는 내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상적으로 이거야. 늦어도 8월 말까지는 고등학교 어휘를 완벽히 끝내라. 그래서 기준은 이거야. 내가 100개를 형광에서는 시험을 봐. 시험지를 뽑아서. 그래서 뜻만 쓰는 거밖에 안 해. 다른 거 내가 하는 거 없어. 그래서 기준은 이거야. 100개 시험 봤을 때 요거 랜덤으로 돌려서 95개 이상 반드시 맞아라. 이게 미션을 줘. 그래서 지금 형광에서는 진짜 수많은 학생들이 처음에는 얘네도 어이 진짜 못했다. 근데 내가 뭐 형광에서 한 달마다 또 시험도 보고 또 엄청 갈구기도 해. 솔직하게 해서.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수많은 학생들이 8월 말까지 해서 100개 중에 95개 이상을 결국 만들었어. 그러면 이제 뭐야? 만든 학생들은 상관이 없는데 혹시라도 자기가 100개 시험 봤을 때 혹시라도 자기가 점검하고 싶으면 어렵지 않아. 네이버에 그 문덕 교수님 카페가 있어. 이 책 쓰신 분. 그래서 MD 문덕 영어라고 치면은 카페에 들어가. 거기 카페 들어가면 MD 복합 수능 고필이 영단어 시험지 생성기라는 게 있어. 그래서 거기서 전체 범위에서 네가 100개를 딱 입력해서 시험지를 만들면 100개가 랜덤으로 섞여서 나와. 정답도 따로 있고. 그래서 그거 네가 옆에다 뜻 쓰면 다 확인할 수 있어. 그래서 너도 한번 해봐. 혹시라도 네가 고등학교 어휘를 다른 책하고 외워서 상관없으니까 다 똑같은 거니까 한번 여기로 들어가면 되거든. MD 문덕 영어. 네이버 카페 이름이야. 그래서 여기 치면은 쫙 있어. 교수님이 쓰신 책들. 그래서 뭐 지금 뭐 MD 중앙영단을 하기에는 이미 늦었고. 그래서 고필영단은 옛날 버전이니까 최신 버전. MD 복합 수능이라는 책으로 해서 시험지 생성이 있으니까 100개 딱 돌려. 옆에다 뜻만 쓰면 돼. 그리고 시간을 정해야 된다. 형광에서는 내가 300개 쓰는데 20분의 시간을 줘. 300개 쓰는데 20분. 그럼 3으로 나누면 이렇게 계산을 못하네. 7분 정도? 그래서 한 7분 정도? 6분에서 7분 정도의 시간을 해서 네가 100개를 빨리빨리 써봐. 그렇게 해서 딱 결정해서 채점하고 그래서 100개 중에 95개 맞았으면 기본 어휘 잡혀 있는 거야. 잘한 거야. 근데 만약에 점수가 이 밑에라면 그리고 점수가 진짜 말도 안 되게 한 80개, 70개, 50개, 40개라면 지금까지 공부해온 거에 대해서 진짜 냉정하게 생각해야 돼. 네가 뭘 공부한지 모르겠지만 너 뭔가 잘못하고 있었던 거야. 그럼 많은 학생들이 이미 넘을 거야. 기초니까. 근데 생각 외도 이거 안 되는 학생들 절반 이상이다. 내가 장담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8월 말까지 끝내야 돼. 근데 내가 항상 하는 얘기할 거야. 이미 8월 말은 지나갔어. 근데 현실은 이 점수가 안 돼. 그래서 그럼 저는 포기해야 됩니까? 포기하면 안 되지. 결국 지나온 건 지나온 거고 늦었지만 일단 좀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다시 차선책을 알려줄게. 늦어도 9월 말까지는 끝내. 9월 말까지는. 이거를. 선생님 근데 제가 너무 공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시작 자체를 너무 늦게 했습니다. 그러면 너를 위해서 조금 더 시간을 줄게. 10월 초. 이렇게 이미 돼 있는 학생들은 상관없고 아직 완성이 안 돼 있는 학생들은 늦어도 9월 말. 시간이 좀 촉박하다. 내가 이 동영상을 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늦어도 10월 초까지는 이거 반드시 끝내야 돼. 내가 이거를 강조한 건 편입 어휘 시험이라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거보다도 뭐야?
독해나 논리를 할 수 있는 기본 실력이야. 왜? 결국 너의 합격의 여부는 나도 문법 선생이라지만 문법이 아니잖아. 어휘가 아니야. 결국 독해나 논리 문제로 일단은 갈린단 말이야. 근데 그 독해나 논리를 할 수 있는 기본 베이스는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기본 베이스가 있어야지 네가 맞을 문제를 그래도 챙겨가서 점수를 챙겨가지. 그리고 특히 실력 있는 학생들 너무 우습게 보지 마.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거 기본적인 거 우습게 봐가지고 말도 안 되는 문제 3문제 틀리잖아. 특히 네가 만약에 인문계라면 그럼 사회공학도 떨어져. 그럼 너무 아깝잖아. 실력이 있는 학생일수록 더욱더 완벽해. 불안하지. 불안감을 네가 그냥 끝내버려. 뭐로? 실력으로. 실력으로 그냥 엎어버리면 나중에 불안감도 안 들어. 완벽히 공부하라고. 실력이 있어서 나중에 진짜 솔직히 조금 까불다가 나중에 실수로 한두 문제 딱딱 나가잖아. 그럼 거기서 인문계는 이미 다 결정이 돼. 왜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과학을 못 찍어? 그 실수 차이인데 할 수 있는데. 내가 앞에 동영상도 얘기를 했었고 무슨 얘기인지. 사회과학에 들어가는 힘든 이유. 됐어? 자 일단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다음. 자 고필영단은 이걸 일단은 기본 베이스로 뭐야? 독해나 논리를 하기 위한 기본 베이스야. 지금 내가 좀 체력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요새 많이 힘들어가지고 좀 말이 좀 씹힐 거야. 좀 이해를 해줘. 체력이 떨어지면 좀 말을 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죽겠다. 자 이렇게 되도록 하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해야 될 게 뭡니까? 자 일단 내 밑에 있는 학생들 기준으로 얘기할게. MD 33,000. 그래서 자기가 이 책 말고 뭐 이런 책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MD 33,000 기준으로 표제어라는 어휘가 있어. 표제어. 책 제목이 줄 필요 없지. 표제어 고작 몇 개야? 1130개밖에 안 돼. 그래서 내가 이것도 원래는 학생들에게 딱 얘기를 해. 그래서 이미 현강에서는 이거 100개 시험 봤을 때 똑같이 95개 이상 찍은 학생들이 생각보다 이제 되게 많어. 그리고 이걸 못 찍었다 하더라도 거의 다 90개 이제 언저리까지 왔단 말이지. 그래서 너도 한번 점검을 한번 해봐. 그래서 MD 교수, 이 무덕 교수님 카페에 있으니까 여기 들어가서 시험 생성기 돌려서 다른 거 필요 없어. 일단 표제어만 돌려. 1130개 중에 100개를 시험 돌려서 옆에다 뜻을 써봐. 그러면 딱 현실이 드러나. 그래서 이거 점수 만들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거 이미 지나온 시간은 지나온 거고 늦어도 이거 언제까지는 끝내야 되냐면 그래도 10월 말까지는 끝내야 된다. 10월 말. 늦어도. 이미 되어 있는 학생들은 뺀다 하더라도 10월 말. 그리고 늦어져도 11월 초까지는 끝내야 돼. 표제어. 편입의 가장 베이스가 되는 어휘. 그리고 동시에 MD 33,000 중요 빈출이라고 있어. 중요 빈출. 제목에서 너무 티나지. 중요하게 빈번하게 출제되는 어휘. 얼마나 시험에 많이 나왔다면. 근데 이거 제목에서는 되게 그런데 이것도 고작 몇 개밖에 안 돼? 900개밖에 안 돼. 900개. 그러니까 솔직히 까놓고 해서 고필이 영단어 수능 이거 몇 개 되는 줄 알아? 이거 고작 1800개에서 1900개밖에 안 돼. 야 대학교 시험 그것도 이름 있는 학교에 들어가고 싶은 학생이 고등학교 어휘의 수준 2000개도 못해서 그 학교를 들어가고 싶다? 그건 욕심이 너무 큰 거지. 또 이것도 마찬가지지. 야 대학교 어휘 합쳐봤자 고작 2000개다. 2030개. 이것도 제대로 모르면서 특히 네가 만약에 인문계라면 좋은 대학교를 들어가고 싶다? 욕심이 큰 거지. 솔직히 자연계는 이거 95개 이상. 이것도 중요 빈출도 100개 중에 95개 이상 찍어야 돼. 근데 자연계는 솔직히 작년에 내 밑에서 서성한 들어간 애들 거의 다 넘었어. 작년에는 내가 50개씩 시험 봤거든. 50개씩. 근데 올해는 좀 더 저학생으로 입학해서 100개 시험 보는데 그 기준으로 해도 자연계임에도 불구하고 서성한 들어간 학생들이 이 점수 다 넘었단 말이야. 사회과학은 결국 영어로 갈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발 좀 부탁이니까 인문계는 말할 필요도 없고 지금 솔직히 8월 말이면 지금까지 공부한 시간 있잖아. 이거 무조건 95개 이상 만들어야 되고 이것도 95개, 이것도 95개 이상은 나와야 돼. 근데 이미 돼야 됐었는데 안 됐다. 그렇다고 자포자기할 건 없잖아. 하면 되잖아. 그래서 고등학교인은 늦어도 9월 말에서 10월 초까지. 이거 진짜 마지막 노선이다. 마지막 그 마지노선. 그리고 표제어랑 중요빈출도 똑같이 중요빈출도 같이 집어넣을 거야. 이제 시간이 없어. 늦어도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는 이거 진짜 이때까지는 이거 어휘 잡아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하고 어휘는 맨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기준적으로 얘기하면 11월 정도? 아무리 딜레이 한더라도. 그래서 11월 달부터 이제 마지막 뭐 하면 돼? 기출어휘로 최종 점검, 총정리하면 돼. 쫙 해서. 그럼 어휘는 이렇게 하면 이제 되는 거야. 됐어? 그리고 이미
자기는 95 이상 돼 있다. 형광에서도 되게 많은 학생이 돼 있는데 돼 있어. 그 학생들은 이거 했다고 해서 지금 뭔가 마음 놓고 있으면 안 되지. 왜? MD만 하더라도 2천 말고 뒤에 뭐 있어? 실력 100. 됐지? 그래서 별표 5개부터 능력 되니까 그거 이제 외워야지. 그리고 이거 계속 까먹어. 계속 까먹으니까 95개 이상 됐다 하더라도 주말에 이거 계속 점검해야 돼. 어휘는 계속 까먹는다. 그리고 능력되는 학생은 다 끝냈으면 실력팩으로서 어휘 좀 더 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남은 기간에 실력폭으로 실력 더 만들고 이제 마무리는 기출어휘로 정리하고. 뭐 형광에서는 이거 학원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인강에서도 아마 되면은 내가 또 얘기를 해줄게. 이게 남은 기간 동안의 어휘를 공부하는 방법이야. 됐지? 그래서 일단은 내가 언급한 책으로 기준을 얘기했고 자기가 보는 책이 좀 다르다면 그 책의 기준에 맞춰서 그러니까 이거야. 제일 좋은 거 뭔지 알아? 제일 좋은 거? MD 33,000 책, 버가바이블, 버너보카 그런 책을 사가지고 그냥 완벽히 다 외우는 게 최고야. 뭐 돈이여, 반이여 다 외우고 유의여 다 외우고 뭐 쓸데없는 것까지 다 외워. 근데 남은 시간에는 그거 가능하냐? 불가능하다니까. 더 좋은 거 알려줘? 서점에 가. 사전 코너에 영사전, 영어 사전 제일 두꺼운 거 하나 꺼내. 그거 다 외워. 최고야. 근데 시간이 무한대로 있는 게 아니잖아. 제한된 시간 안에 우리는 해야 된다. 그럼 결국 뭐야? 시험에 나오는 거 중점적으로 지금부터 봐야 된다고 더욱더. 그래서 그리고 어휘의 베이스는 독해를 하기 위함이니까 제발 좀 기본 좀 잡고. 어휘 문제도 어느 정도 맞아야 되잖아. 물론 이것도 독해에 당연히 도움이 되지. 그렇게 독해 도움되면서 어휘 문제 많이 맞기 위함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본인의 능력 같아서 어휘는 반드시 잡아야 돼.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어휘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됐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내 주된 과목. 자, 쉬웁니다. 형광에서는 뭐 수업 시간 내내 계속 얘기하잖아. 뭐 한두 번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자, 두 번째는 이제 문법인데, 자, 이렇게 얘기할게. 자기가 형광이든 인강이든 지금 상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건 어쩔 수 없어. 제일 중요한 거는 정규 수업이야. 만약에 네가 정규 수업으로 형광을 듣지 않는다. 그럼 학원을 다닐 필요 없잖아. 자기가 정규 수업으로서 인강을 듣지 않는다. 그럼 인강을 들을 필요 없잖아. 듣고 있잖아. 듣고 있다는 건 너도 인지하는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하다. 정규 수업이 제일 중요해. 왜 그러느냐? 이유는 간단해. 보여줄게. 이만큼의 양을 혼자 독학을 하잖아. 됐어? 그럼 혼자 보면은 몇 시간 걸리는 줄 알아? 이거 10시간 걸려. 근데 수업으로서 똑같은 양을 하잖아. 강사의 능력에 따라 달라. 선생의 능력에 따라 다른데 실력 있는 선생들은 똑같은 양을 한두 시간이면 빼. 뭐 실력이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 좀 실력이 떨어지는 선생이라 하더라도 두세 시간이면 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그러니까 똑같은 양을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혼자서 단순 무식하게 하면 10시간이 걸려. 근데 그거를 가르치는 선생을 믿고 선생이 너보다는 잘할 거 아니냐. 됐지? 그 사람을 믿고 하면은 똑같은 양을 해도 한두 시간, 두세 시간은 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내가 바라는 거 뭐야? 일단 형강이든 인강이든 정규 수업 듣고 그래도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복습 정도는 너희들이 대충이라도 꼭 해야 돼. 이건 가장 베이스야. 그래서 이런 데서 독학생들하고 형강이나 인강 듣는 애들하고 갈리는 거야. 그리고 인강보다는 형강의 효율성은 더 낮고 그건 내가 앞에서 너무 많이 얘기했었고. 그러니까 형강이든 인강이든 일단 자기가 가르치는 선생님 믿고 열심히 해. 왜? 혼자 낑낑거린 것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이야. 그리고 이거는 선생의 능력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지. 저스틴은 어느 쪽일까? 이쪽이죠. 야, 솔직히 내가 지금 위두에 있어서 그렇지 문법은 저스틴이다 진짜. 강의력 같은 거 갖고 얘기하지 마. 야, 홍보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입소문 하나 갖고 이 자리까지 와 있는 사람이다. 됐어? 그래서 나 믿고 따라오는 학생들은 계속 열심히 따라오시고, 그리고 혹시 내 수업을 안 들어도 상관없어. 뭐 약간 좀 재수없는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자기가 지금 배우는 선생님 믿고 열심히 가. 그분도 되게 잘하시는 분이야. 결론은 뭐야? 너보다 훨씬 잘해. 됐어? 오케이? 이렇게. 됐지? 자, 그리고 지금부터 내 얘기 잘 들어. 형강은 솔직히 인강에서 내가 이걸 100% 지원이 될지 안 될지는 솔직히 모르겠어. 근데 형강은 이번 주나 다음 주부터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문법 데일리가 들어가. 문법 데일리.
그래서 문법 데일리 별거 없어. 그냥 내가 학원에다가 랜덤형 문법 기출 문제를 매일매일 10문제씩 드려. 10문제씩. 그리고 내가 부탁을 해. 저스틴인데 이 문법 기출문제 10문제니까 이거 학생들 거의 데일리 보듯이 시험 좀 봐주세요. 그래서 학원에서 데일리처럼 이렇게 10문제씩 보는 거야. 됐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뭐 성적 처리도 돼서 이제 붙고, 뭐 좀 시험 좀 잘 본 애들은 내가 뭐 상품도 뭐 주고 하여튼 뭐 그럽니다. 하여튼. 그래서 10문제를 보는데 특히 자연계 좀 잘 들어봐봐. 자연계. 자, 자연계는 현강 기준으로 문법 데일리, 결국 랜덤형 기출문제를 하루에 10문제 딱 풀잖아. 이것만 해도 진짜 열심히 잘한 거야. 그래서 자연계는 딱 이것만 하면 돼. 자, 잠깐. 그리고 이제 이거 있어. 인강이나 예를 들어서 독학하는 학생들은 현강에서 이 문법 저스틴 데일리를 못 받을 수 있어. 그러면 시중에 문법 랜덤형 기출문제만 모아놓은 책들 되게 많은 거 알지? 책 이름을 내가 얘기할 수는 없다. 그래서 무슨 책 되게 많아. 그래서 그 랜덤형 기출문제 어떤 것을 사용해도 상관은 없어. 그치? 그래서 자, 자연계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문제를 랜덤형 기출문제를 풀어. 이거는 꼭 해야 된다. 10문제의 기출문제를 풀고 채점하고 리뷰를 해. 그리고 리뷰하는 법 알려줄게. 내가 바라는 건 이거야. 채점을 했을 때 리뷰를 딱 해서 해설지를 딱 봐. 해설지를 딱 봤더니 나 이거 아는 건데. 이거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되게 많이 강조했던 건데. 나 이거 왜 틀렸지? 이것만 해도 자연계 되게 잘하는 거야. 그리고 이런 거 있어. 해설지를 딱 봤을 때 난감하네. 아무 생각 안 들어. 모르는 거야. 버려. 그냥 버려. 버리고 그 시간에 수학이나 해. 자연계는 일단 기본적으로 수학이 훨씬 더 중요해. 그러니까 이상한 문법 문제, 말 같지도 어려운 문제, 네가 이해 안 되는 문제 그거 잡고 있지 말고 그 시간에 수학 공식 하나 더 보고 수학 문제 하나 더 푸는 게 합격의 지름길이야. 나 문법 선생이다. 무슨 말 알겠어? 수학이 훨씬 더 중요해. 그러니까 제발 자연계는 내가 바라는 게 뭐야? 10문제 풀고 채점하고 아쉽다. 그것만 연습해도 대박이야. 그리고 이해 안 되는 문제들은 그냥 갖다 버려. 그 시간에 수학 공부를 해. 네가 할 수 있는 문제 연습하는 것도 충분해. 그리고 인문계 잘 들어. 인문계는 하루에 10문제 갖고 부족해. 매일매일 몇 문제를 풀어야 되면 20문제씩 풀어야 돼. 20문제씩. 그러면 현강생들도 10문제 데일리 하잖아. 그 주말에도 안 하지. 주말에는 데일리를. 그럼 몇 문제가 부족해? 10문제가 부족해. 그래서 현강에서는 위디오 현강에서는 지금 큐빅이라는 교재를 써. 큐빅. 그래서 큐빅 파란색이 파트별 기출문제로 되어 있는 거고 큐빅 분홍색이 요게 랜덤형 기출문제야. 그래서 내 인강 듣는 학생들은 내가 학원에다 의뢰를 해서 우리 출제 포인트 완성에서는 큐빅 파란색이 같이 구매할 수 있게 들어가 있었지. 그래서 랜덤형 기출문제 요 큐빅 분홍색을 내가 기출문제 프리한성 교재 같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학원에다 또 마찬가지로 얘기를 해놓을 테니까 요 계좌를 하면 돼. 현강에서 이걸 하고. 그래서 어떻게 되면 문법 데일리에서 10문제를 해. 그럼 우리한테는 몇 문제가 부족해? 20문제 풀어야 되니까 10문제가 부족하지. 그러면 큐빅 분홍색에서 큐빅 파란색 다 끝났다고 가정할게. 여기서 우리가 10문제를 더 풀어야 되는데 그리고 항상 문제를 풀 때 성의 없이 좀 풀지 마. 무슨 말이냐면 큐빅 분홍색을 봐도 앞에는 빈칸 채우기 문제만 쫙 나와. 그 다음에 오류 찾기 문제가 쫙 나와. 그리고 그 다음에 옳은 문장, 틀린 문장 찾는 게 쭉 나와. 그리고 맨 마지막에 진짜 랜덤으로 섞여 있어.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처음부터 그냥 쭉 성의 없이 풀지 말고 문법 데일리 10문제 풀지. 그리고 큐빅 10문제를 풀 때도 마찬가지로 머리를 좀 써. 빈칸 채우기에서 5문제, 오류 찾기에서 5문제 이렇게 섞어서 풀어. 그래서 하루에 몇 문제? 20문제씩 푸는 거야. 20문제씩. 무슨 말이야, 그치? 자연계는 이거 할 필요 없다. 자연계는 10문제만 그것만 데일리만 해도 되고 물론 자기가 데일리로 이거 안 하면 책으로 해서 10문제씩 풀어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들어가면 돼. 그리고 지금부터 내 얘기를 잘 들어야 돼. 자기가 만약에 그날 기출문제를 풀었어. 기출문제를 풀었는데 기출 안에 문법 문제가 몇 문제가 들어있었냐면 5문제가 만약에 들어있었어. 만약에. 그럼 잘 봐. 자연계는 데일리에서 10문제지, 현강은. 그리고 기출에서 5문제가 이미 들어있었지. 그럼 합치면 문법에서 몇 문제 한 거야? 15문제지. 그럼 현강애들은 그만큼 진짜 문법 그날은 되게 열심히 한 거야. 자연계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면 너는 머리를 쓰면 돼. 인강이나 독학생들은 잘 봐. 그날 자기가 문법 기출문제 기출문제를 풀었더니 그 안에 문법 5문제가 있었어. 그러면 네가 10문제를 더 풀 필요가 없는 거야. 몇 문제만 더 풀면 돼. 그렇지. 5문제만 추가적으로 더 풀면 돼. 그럼 합치면 몇 문제야? 10문제가 되는 거니까. 형광이랑 달리 가도 돼. 그러니까 자연계는 그냥 매일매일 맥시멈 합쳐봤자 문법 10문제 이상은 풀지 마. 그리고 빨리빨리 채점하고 리뷰하고 리뷰해서 내가 바라는 거 딱 그래야. 아, 이 문제 맞을 수 있었는데. 그것만 연습해도 대단한 거야. 그리고 해설지 보고 이해 안 되는 건 버려. 그거 합격 안 갈려. 너한테는. 제발 부탁. 수학해. 수학해. 그리고 인문계는 잘 들어. 그렇게 20문제 풀어. 채점을 해. 리뷰를 해. 아, 이 문제 맞을 수 있었는데. 연습해. 그리고 너는 다르다. 인문계는. 해설지를 보고 이해가 안 가. 형광에서는 나한테 질문해야 되고. 인강 학생들은 Q&A 올려야지. 교수님, 큐빅 몇 페이지, 몇 번 문제 이렇게 제가 푸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시켜 주세요. 질문 게시판 활용해야지. 물론 내가 내 인강 듣는 학생들 외에는 그것까지는 못 받아준다. 근데 인강생들은 그거 당연히 해야지. 그래서 뭐 나도 좀 힘들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좀 물론 이게 글로 쓰기 때문에 나도 글로 설명이 안 되는 게 있어. 그냥 말로 설명하면 되게 쉽게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인문계는 하루에 매일 20문제씩 하면 돼. 그래서 문법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어렵지 않지. 어렵지 않지. 그리고 오늘 형광에서는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여기 이제 베이스로 하나 깔리는 게 있다. 문법은. 자, 나한테 배우는 학생들은 내 이론, 핵심 개념 완성책이 될 거고 나한테 배우지 않은 학생들은 자기 문법 이론서 있지. 인문계는 매일매일 30분씩 독서하라. 이론서를. 자연계 학생들은 10분만 매일매일 독서하라. 네가 화장실에 있는 시간만 봐도 10분 본다. 밥 먹는 시간에만 봐도 10분 본다. 인강 들어가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10분만 봐도 본다. 시간이 없다? 너무 핑계대지 마. 맘만 먹으면 하루에 10분 정도는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어. 뭐 네가 지하철 타고 버스를 타고 어딜 다닌다. 그 10분만 활용해도 해. 인문계는 10분 가고 부족해. 30분. 그래서 이거를 이론서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독서하듯이 부탁 좀 하자. 오늘은 동사 끝내야지, 오늘은 시제 끝내야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거 공부 못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30분 딱 동사부터 읽어. 시간 딱 되지. 멈춰. 그 다음날 그 다음부터 읽고 멈춰. 그 다음날 읽고 멈춰.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이지. 됐어? 자, 요건 이제 개념서 갖고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대부분 이제 편입 준비하는 학생들은 개념만 배우지 않아. 뭘 배워? 문제풀이를 배워. 문제풀이. 그래서 나한테 배우는 학생들 기준으로는 우리 출제 포인트 완성 배웠지. 그리고 현강에서는 특강을 했던 학생들은 출제 공식 100, 빈칸 채우기 완성, 그리고 7월달, 8월달에 기출문제 풀어서 실전 문제풀이 완성. 뭐 이런 식으로 풀었어. 그러면 자기가 이제 문법 정규 수업 출제 포인트 완성 기준으로 뭐 특강 들었던 사람들 특강 문제까지 해서 어떻게 하냐면 주말에 똑같이 30분. 나도 많이 시키고 싶어. 근데 편입은 문법 많이 하면 망해. 최소 시간 딱 투자해서 하고 남는 시간에 합격하기 위한 독해 논리하고 자연계들은 수학해야 되고 일단 어휘 외우는 게 더 나아. 문법은 최소 시간만 딱 해.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 그 방법 때문에 지금 난 여기까지 와 있는 사람이고 시킨 대로 하라고. 그래서 주말에는 네가 문제풀이에서 배운 거 있지. 그래서 이 문제 내가 이렇게 풀었었지.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런 필기가 돼 있네. 이 문제는 이런 필기가 돼 있네. 그렇게 해서 주말에는 네가 문제 배운 거로 해서 30분씩 독서를 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문법은 이거는 그냥 베이스로 깔려야 돼. 됐어? 그리고 여기 봐. 제일 안 좋은 예. 내가 독학생들을 좀 너무 많이 까서 미안합니다. 근데 진짜 안 좋은 공부 방법으로 공부를 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거야. 야, 독학생들 중에 꼭 이런 애들 있지. 문법을 무조건 제가 6월까지 끝내려고 합니다. 문법을 무조건 7월까지 끝내려고 합니다. 8월까지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어. 매일매일 문법 문제를 30문제씩 풀어. 매일매일 문법 문제를 30문제 아무것도 아니지. 50문제씩 풀어. 야, 나는 이런 경우도 봤다. 매일매일 문법 문제를
100문제씩 푸는 애들 있어. 네, 미안한데 너 힘 빠지겠지만 내가 결론부터 얘기할게. 결론이 뭔지 알아? 야, 매일매일 20문제를 푸나 매일매일 30문제를 푸나 50문제를 푸나 100문제를 푸나 정말 미안해. 실전 시험장에서 문법 문제 맞는 개수는 똑같아. 그게 현실이야. 많이 하면 많이 될 것 같지? 그건 네 생각이야. 야, 편입판에서 나 지금 11년째 수업하고 있다. 나 학생 때부터 치면은 15년째 편입하고 있다. 너보다 내가 훨씬 더 잘 알아. 쓸데없는 짓거리 좀 하지 마. 네 걔란 욕심이야. 그 욕심이 앞서니까 어휘를 못하는 거야. 어휘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 욕심이 앞서니까 네가 합격할 수 있는 과목에다 시간 투자를 못하는 거야. 독해나 논리는 결국 양 싸움인데 양을 시간이 있어야지 투자를 하던가 말던가 하지. 문법에서 이상한 짓 하지 마. 제발. 많이 푼다고 해서 실력 느는 거 아니야. 공부는 효율적인 게 필요하다고. 됐어? 됐어? 오케이? 그리고 혹시라도 독학생들 중에 냉정하게 선생님 저 진짜 문법 못합니다. 내가 앞에 동영상에도 한번 얘기했었지만 진짜 문법 못하면 혼자 이거 필요하게 시간 낭비하고 있지 말고 전문가 도움 받아. 그래서 내 강의는 남은 기간 동안 만약에 네가 하나만 딱 제대로 하고 싶다. 다른 거 필요 없으니까 저스틴 강의 중에 이거 있어. 출제 포인트 완성. 내가 앞에서 너무 많이 강조했는데 출제 포인트 완성이라는 강좌가 있어. 그 강의 하나만 끝내. 그래도 지금 상황이랑 완전 달라질 거야. 내가 그 강의에서 모든 이론을 다 문제에 맞게끔 정리해주고 출제자 의도에 맞춰서 모든 문제풀이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싹 다 완벽히 다 분석하니까 다 할 필요 없어. 시간도 없잖아.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정말 부족하다면 자연계 이미 늦었고 혹시 인문계 학생이라면 선생님 저 지금 상황대로 봤을 때는 다 떨어질 것 같습니다. 불안해하지 말고 남은 기간에 하면 합격할 수도 있어. 걱정하지 마. 근데 스텝별로 하는 게 중요해. 어휘는 내가 말한 대로 딱딱 기본 잡고 문법은 이론 그래도 어디선가 뭔가 했을 거 아니야. 네가 뭐 혼자 책을 봤든 뭐 다른 선생님 수업을 듣다가 결국 포기를 했든 했으니까 출제 포인트 완성이라는 강좌 하나만 끝내. 그것만 해도 문법 때문에 떨어질 일은 없을 거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오케이? 그래서 요게 남은 기간 문법 공부하는 법입니다. 할 수 있겠니? 오케이. 자, 여기까지 했고. 지운다. 진짜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야. 내가 유튜브를 첫 시작한 이유도 그것 때문이었거든.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들 주위에 정말 제대로 된 지인이 있어서 너가 제대로 알려주면 상관이 없어. 근데 대부분의 현실은 뭐니?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나도 편입을 그렇게 처음 시작했었지만 인터넷에다가 검색이야. 그리고 카페 같은 데다가 검색, 뭐 커뮤니티 같은 데다가 검색. 근데 제대로 된 정보가 없어. 그러니까 정말로 제대로 된 정보가 없어서 하고 또 진짜 알바 글 같은 거에 정말 많이 속아. 뭐 실력이 없으면 작은 학원에서 기초를 다지고 나중에 큰 학원으로 가면 됩니다. 무슨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 편입 준비하냐? 그거 아니야. 뭐 대형 학원에 가면 기초